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는데 정작 범죄자들은 길어야 몇 년간 형을 살고 나오면 피해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납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죠. 그래서 작전 세력이 더욱 판을 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처벌의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주가 조작 의혹은 일단 재판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기소 단계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2020년까지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는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기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절반은 법원조차 가지 않고 끝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도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지금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비해 실제로 법원에서 나오는 형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주가 조작 세력은 아무리 많은 돈을 챙기고 가중처벌을 받아도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군요.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은 환수하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 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인데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3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달에서야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 예, 뭐 안 걸리면 좋고 걸리더라도 한탕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군요. 네, 실제로 형을 산 뒤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불공정 거래 5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과거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루보 사태의 주범도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 또다시 비슷한 다단계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 거래를 도모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잠시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렸다 해도 잠시 감옥 갔다 오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남는다 이렇게 되니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세력은 최대 10년 동안 투자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와 입법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피해자들 눈에선 피눈물 나는데 감독당국도 수사당국도 법원도 그리고 국회도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